며칠 전 아이와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멀쩡히 탈의실에서 걸어 나가던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서자마자 미끄러졌는데요. 이 사고로 앞니 하나가 부러지고 다른 하나에도 금이 갔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깨져 보철과 같은 치과 치료를 오래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영장 측에선 개인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저희 쪽 과실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길을 지나는 사람마다 미끄럽다고 말하는데 뛰지 마시오라던가 미끄럼주의라는 편말 하나 없더군요. 이런 경우 수영장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여름철이고 수영장에 갈 일이 많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이제 미끄럼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로 인한 분쟁으로 또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있나요? 네, 이제 이렇게 수영장 사고 같은 건 이제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뭐 이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나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그럴 수 있고, 있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체육 시설을 이용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짐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 가끔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다가 뭐 사고 나거나 뭐 사우나도 그렇고요. 네. 일단 그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일차적인 책임 또 보호자에게 있다라는 네. 말을 또 많이들 하고 예. 있잖아요, 실제로. 예. 그런데 지금 사연을 보면 이제 뛰지 마시오, 미끄럼주의 이런 또 편말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법적으로 이제 수영장이 이런 것들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시행규칙을 한번 보면 안전 기준에 이제 수영장은 바닥면을 미끄럽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라 이런 건 있는데 어떤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라 이런 법적인 의무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이런 게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거 설치하면 안 설치 해도 안 해도 되냐 뭐 어. 이거는 아니고요. 네. 만약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민사적인 문제가 되면 이거는 중요한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보통의 수영장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아. 좀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죠. 그렇죠. 법적인 예. 의무는 없지만 또 그 네. 안내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서로에게 예. 좋은 부분이니까 그런 예. 건 좀 지켜줬으면 하는데 예. 수영장 측에서 이제 개인의 부주의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돌아오는 답변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 입장에서는 너무 좀 화가 나실 법은 하네요. 그죠? 네, 자, 네. 책임을 이제 전가를 했기 때문에. 네. 자, 수영장 측과 상담자 측 둘 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네. 어느 쪽에 과실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미끄러운 거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이제 주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수영장 측에서 책임을 지는지를 따져보려면 수영장이 어떤 그런 미끄럽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의무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아까 법적인 의무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미끄럼 방지를 위한 어떤 경고 표지 같은 거를 세웠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영장 측에서 사고를 방지할 의무들이 있는데 또 만약에 물기가 많이 있고 그런 구역이라면 물기를 또 제거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갖췄는지 등등을 이제 살펴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주의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수영장 측의 어떤 의무를 해태했다 이런 경우는 또 수영장 측의 또 과실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네. 뭐 지금 사연 내용으로 봐서는 거기에 이제 미끄럼주의라는 표지판도 없었을 뿐더러 네. 바닥이 굉장히 또 미끄러운 네. 상태였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수영장에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수영장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만약에 되는 경우에 네. 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이게 또 판례와 네. 같이 또 예를 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배상액을 따지려면 먼저 이제 피해 배상액 전체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과실 비율을 따져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1,000만 원이다. 근데 이제 피해자의 과실이 그 중에 20%다. 예. 그럼 그 중에 80%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배상액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친 정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출할 치료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간병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다치면은 부모나 어떤 간병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개호 이런 걸 개호라고 하는데요. 그럼 개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리고 후유 장애가 또 얼마나 남는지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손해배상액을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실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해배상액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끄럼 방지 시설이 아예 없고 경고 문구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 시설 사우나 업주의 80%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사우나 출입구에서 이제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사례인데 네. 이 경우도 또 물기를 제거해서 미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업주의 과실을 80%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까지 인정을 한 사례들이 있었네요, 실제로. 네. 그리고 예. 반면에 이제 물기 제거나 이런 거는 다 했는데 어떤 손잡이를 설치할 의무를 해태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50%로 제한한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수영장에서 어떤 매트를 밟고 넘어졌는데 네. 그 매트를 그냥 방치한 그 수영장에게 50%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도 입증을 잘 해야 이제 과실 비율이 그쵸. 또 달라질 네. 수가 있겠네요. 예,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까 후유장애라고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아이가 이제 치과 치료를 또 오랫동안 받아야 네.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유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연고치일 경우는 네. 또 위험하잖아요. 자, 수영장 측의 향후 치료 청구도 가능할지 치료비 청구도 그 부분이 네. 궁금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이 치료비를 예상액을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도 좀 알고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송을 하면 신체 감정을 하고 신체 감정을 하는 의사가 향후 치료비까지 감정을 해서 의견을 내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그게 소송 자료로 쓰이는데 네. 소송을 하기 전이라면 향후 치료비 추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어떤 병원에 가서 받으면 되는데 이게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그걸 뭐 인정하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향후 치료비를 어떤 그냥 동네 개인 병원 정도에서 받으면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받으려면 좀 큰 병원, 네. 뭐 법원에서 하는 신체 감정을 하기도 하는 그런 대학병원급에서 받으시는 게 좀 더 이제 그 보험사랑 협의를 하시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좋은 팁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참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또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면 네. 또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땐 또 신체 감정을 하는 그런 좀 대형 병원에서 좀 네. 입증을 하셔가지고 청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또 팁을 주셨습니다.